수학 수업 중에 스티븐스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한 문제를 냈습니다. 3 더하기 3 곱하기 3의 답을 맞춰야 했어요. 두 사람이 손을 들었고 선생님은 두 학생에게 물었어요. 토비는 18이라고 말했어요. 캐시디는 동의하지 않으며 정답은 12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옳을까요? 캐시디죠. 항상 곱셈을 먼저 해야 하거든요. 따라서 3에 3을 곱하면 9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3을 더하면 12를 얻게 됩니다. 제너비브가 빵 한 덩어리를 5조각으로 자르는 데는 12초가 걸립니다. 똑같은 빵을 6조각으로 자르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15초입니다) 빵을 5조각으로 자르기 위해서 4번을 잘라야 합니다. 4번을 자르는데 12초가 걸린다면 3초 안에 한 컷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빵을 6등분 하려면 5컷을 해야 해요. 그리고 5컷은 각각 3초씩 걸리기 때문에 합치면 15초가 됩니다. 21세기에 365일이 있었던 해는 몇 해일까요? 어떤 해는 366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에는 365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2001년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껏 20년이 흘렀습니다.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팀은 엄마의 컴퓨터에 침입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힌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무엇일까요? 단어의 각 자음은 200점을 더하고 각 모음은 100점을 뺍니다. 키위라는 단어에는 2개의 자음이 있어서 400점을 더합니다. 2개의 모음이 200점을 감점합니다. 비밀번호는 200이에요. 루카스와 리암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둘은 멋진 나무를 발견하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누가 덜 똑똑할까요? 루카스예요. 그가 앉은 나뭇가지가 곧 부러질 거예요. 위험하게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마이클과 로건은 블로거입니다. 인기를 높이기 위해 둘은 위험한 장소에서 셀카를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클은 파도를 타면서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건은 다리 끝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누가 더 위험한가요? 마이클. 로건은 적어도 주변에 사람이 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응급구조대를 부를 거예요. 마이클은 혼자 있어요. 토마스와 에비게일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토마스는 30분 일찍 도착했고 꽃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비게일은 런던에서 막 돌아왔고 토마스를 만나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비게일입니다. 도로 왼쪽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와 멜라니는 정원에서 바베큐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요리를 하고 있고 멜라니는 정원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누가 똑똑하지 않나요? 엘리자베스예요. 요리하는 동안 고기가 햇볕에서 상하고 있어요. 때는 6월이었고 학생들은 가장 어려운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어요. 학생들에게는 각각 특정한 자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교수가 학생들 중 한 명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교수는 그 학생이 속임수를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용의자는 누구였고 왜죠?
이 금발 여학생이에요. 지금은 6월이고 날씨도 좋고 모두 학생들은 옷을 가볍게 입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학생은 높은 부츠와 긴 소매의 스웨터를 입고 있습니다. 엘라는 새 오토바이를 샀어요. 오토바이를 차고에 잠그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고를 열었을 때 오토바이가 사라졌어요. 엘라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관은 엘라의 이웃 3명을 신문했습니다. 라이언은 하루 종일 집을 비웠고 아무것도 못 봤다고 했어요. 콜린이 말했죠. 내가 걔를 산책시키고 있을 때 오토바이는 그대로 있었어요. 제이는 엘라의 집에 정원 도구를 빌리러 갔었지만 엘라가 없어서 그냥 돌아갔다고 말했어요. 누가 오토바이를 훔쳤을까요? 콜린이었어요. 차고에서 오토바이를 봤다고 했죠? 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오토바이를 봤을 리가 없어요. 글자의 순서를 보세요. 다음은 뭘까요? 이 글자들은 각 요일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S는 Sunday를 의미하고 M은 Monday를 의미하죠. 그리고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가 있어요. 토요일만 남았으니 S가 필요하겠네요. 마크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3개나 있었지만 안전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거대하고 건장한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3마리의 크고 매우 배고픈 개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언제든지 마크를 공격할 준비가 된 작은 로봇이 많이 있었어요. 안전하게 빠져나오려면 마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문입니다. 비록 화가 난 로봇이라고 해도 여전히 아주 작으니까 아마도 많은 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에밀리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상한 곳에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3개의 출구가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함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방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릴 동작 감지기가 달린 철제 블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절대 상대를 놓치지 않는 전기 충격 장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깨진 유리가 바닥 곳곳에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에밀리는 부츠를 신고 있어요. 그래서 유리를 밟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스텔라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독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텔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저와 앨리스는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일찍 도착했어요. 그래서 앨리스의 집으로 앨리스를 데리러 갔어요. 노크를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불이 켜져 있어서 앨리스가 집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았죠. 비상 열쇠가 있어서 제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앨리스가 옆에 빈잔을 두고 의식을 잃은 채 있는 걸 발견했어요. 경찰관은 스텔라에게 무엇을 만졌는지를 물었습니다. 스텔라는 문과 잔 그리고 친구를 만졌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 후 스텔라는 체포되었습니다. 왜죠? 스텔라는 불이 켜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등 스위치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도넬 부인은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어요. 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식당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제 머리를 때렸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했어요. 경찰은 부인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왜죠? 부인은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뒤에서 그녀에게 접근하려 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못 봤다고 했어요. 아마 모든 이야기를 지어냈을 거예요. 한 청소부가 사무실 건물에서 창문을 닫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두들 사고였음에 틀림없다고 동의했어요. 다행히 캘럼 형사가 근처에 있었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나서 그것이 사고가 아닐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누군가 그 남자를 창문 밖으로 밀었어요. 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세요. 그 남자가 떨어진 창문은 지금 닫혔어요. 만약 그것이 단순한 사고였다면 그 창문은 열린 채로 있었을 겁니다. 소피아와 브룩은 숲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누가 덜 똑똑할까요? 브룩입니다. 보세요. 힐을 신었어요. 니콜과 케이트는 직장에 늦었습니다. 둘 다 제한 속도를 어기며 빠르게 달리고 있어요. 둘 중 누가 더 위험할까요? 케이트예요. 차 안에 물건이 많이 있어요. 만약 사고가 나면 무언가가 그녀를 덮칠 거예요. 제시카와 마고는 무단 횡단을 하고 있어요. 제시카는 음악을 듣고 있고 마고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위험할까요? 제시카입니다. 비록 둘 다 규칙을 어기고 있지만 마고는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서 길을 건너고 있어요. 그리고 제시카는 모퉁이에서 무단 횡단을 하고 있어요. 운전자가 반응하고 정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앨리슨과 메디는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앨리슨은 밖에 빨래를 널고 메디는 지하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덜 똑똑할까요? 앨리슨이에요. 밖에 비가 오는데 빨래를 널고 있어요. 테오도르는 배가 난파된 후 무인도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아직 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록색 2개와 노란색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초록색 알약과 노란색 알약을 하나씩 먹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알약의 색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테오도르는 네 알을 각각 반으로 쪼개서 반쪽씩 먹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정확히 초록색 알약 하나와 노란색 알약 하나를 먹게 됩니다. 카밀라와 비비안은 자매입니다. 비비안은 생일에 아름다운 팔찌를 받았습니다. 카밀라도 팔찌가 마음에 들었고 가끔 말없이 그걸 빌려가곤 했어요. 어느 날 비비안은 팔찌가 또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동생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카밀라는 문을 열고 비비안을 보더니 다시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30분 후 비비안은 방에 들어가서 팔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비비안은 팔찌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알아낼 수 있나요? 비비안은 카밀라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머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머리를 올리고 있어요. 머리를 올리면서 팔찌를 거기에 숨긴 거예요.